안녕하세요. GL스토리 김용일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ICH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ICH는 어떤 기업인가요? ICH는 기초 소재부터 복합 소재, 그 다음에 첨단 소재 이르기까지 그 IT 이제 기기 그 내부에 들어가는 일종의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그 기술 성장 특례 제도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토대로 상장을 한 거고요. 동사가 또 독자 개발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성장성이 좀 매우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필름형 안테나 가장 이제 메인 제품입니다. 또는 필름형 방막 안테나, 친환경 필름형 안테나 다양하게 부르는데 필름형 방막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파 차폐 가스켓,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매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IT 기기용 테이프. 그래서 매출 비중은 요게 6, 요게 2, 요게 2 정도 비율이고, 최근에 요 친환경 쪽 관련된 첨단 소재 쪽이 매출 비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기초 소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첨단 소재가 부가가치가 좀 더 높겠죠. 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규모도 커질 수 있고 이익의 폭도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요 고객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이고,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입니다. 제가 뒤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지만,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 여기가 이제 이 기업하고 조금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과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테나가 갤럭시 쪽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아이폰 쪽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이시겠네요. 네, 제가 이제 동사 이야기했을 때 앞서 기술력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친환경, 상온 프레스 패턴화 기술,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동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거고요. 제조를 이제 기반으로 할 때 단순화 좀 시켰고 자동화 기술이다. 뭔가 공정 과정이 복잡하면은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화를 많이 시켰으니까 생산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시킨 제품이 바로 여기 MFA라고 부르는 일종의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안테나입니다. 기존에는 그 LDS 또는 FCB 관련된 연성 회로 기판에 관련된 안테나가 많이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걸 일부 조금씩 대체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A 시리즈, 그 다음에 M 시리즈, 이런 쪽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제가 공정을 좀 단순화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만약에라도 FPCB를 쓰게 된다 그러면 공정 단계가 19단계인데, 요거를 지금 9단계로 공정을 단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공정 단계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요게 지금 사용될 수 있는 일정 정도 소재, 이런 것도 사용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재 사용이 줄어들면서 결국 화학 소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환경 폐기물 발생도 줄게 돼요. 원가단이나 ESG 경영 이런 데서 그렇죠.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부품단에서도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정이 단순화되니까 당연히 생산되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제품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생산 시간 이런 것들 줄어드는 거 당연히 다 비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이제 5G 장비라든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쪽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지금 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용 가스켓, 이것도 지금 매출 비중이 한 20%대까지 올라온 제품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차량용 OLED 패널에 일종의 역시나 소재가 되겠죠. 이런 게 지금 적용된 차종을 보니까 포르쉐 타이칸 EV나 아우디의 이트론, 그러니까 수량, 대수가 많이 팔리는 자동차들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상징성이 있는 차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일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요 메인일렉콤이라고 하는 기존에는 거래처였습니다. 동사에게는 이제 소재를 납품해주는 이제 거래처였는데 요 거래처에 요 PU 폼 요거 소재였는데 요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복합 시트를 만든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해줬어요. 근데 동사가 이 소재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재화를 좀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의 매출액이 보니까 한 3년 동안 평균 한 250억 전후, 많이 나올 때는 300억 이상 나왔다가 또 안 나올 때는 200억 밑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인데 이 회사 지분 100%를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연결 편입이 되죠. 그렇죠. 연결 실적으로 실적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딱 모르고 숫자만 놓고 볼 때는 전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막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뭐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익도 나는 기업이었으니까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 이익단에서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일정 정도 자기들이 그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소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동사가 일단은 뭐 그 2차, 3차 벤더가 되겠지만 그 회사들을 일정 정도 인수를 하면서 일체형 뭐 복합 시트라고 회사는 부르긴 하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삼성에게 납품을 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회사 각각 거래하던 어떤 거래 툴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좀 단순화되고요. 소재라고 하는 것들은 잘 만들어질 때 문제가 없지만 잘 안 만들어져서 불량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불량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책임 소재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 회사가 소재를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주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 좀 관계에 있어서도 좀 네. 명확해지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좀 더 편리해집니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 많이 푸시를 또 가하고 있는 거죠. 네. 동사는. 그래서 지금 소재 업체로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면은 올해 매출액이 저한테 제시해준 매출은 뭐냐면 400억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땐 400억이 나오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IT 전방 시장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매출에 400억이 나온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한 250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북미 휴대폰 글로벌 제조사 A사. A사와의 이제 거래,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가 나왔나 봤더니 지금 기초 소재 중에서 여기 도전성 점착 테이프라고 하는 일종의 IT 소재 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지금 애플이 가져다가 샘플 테스트를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샘플 테스트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뭐 제품 뭐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지금 통과가 나름대로 된 건데 네. 항상 그 전방 업체들은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쉽게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소재를 썼다가 부품을 썼다가 혹시 완제품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도입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아이폰 15를 예로 들게요. 네. 올해 출시가 될 스마트폰인데 여기 어떤 모델에 적용을 시킬 거냐 또는 적용 시기를 아이폰 15에 적용할 거냐 또는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정이에요. 근데 거래가 성사가 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 ICH 이야기를 할 때 애플하고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하다못해 소재 업체로 등록될 수도 있겠죠. 보통 벤더 업체에 등록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벤더사로 등록되거나 승인되면은 그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주가에도.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올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봤으면 좋겠고, 애플 입장에선 이게 보니까 일본의 타츠타 전선 여기에서 독점으로 공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선을 좀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동사가 단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좀 약간 비싸게 소재를 사오겠죠. 네. 그래서 단가 인하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공급을 안 해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또 애플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약간 껄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원화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 이원화 대상이 바로 요 ICH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화 매출 수준이 1200억 수준에서 20% 가져오면 240억 정도는 기대할 수 맞습니다. 지금 잘 계산하셨는데 이 회사가 지금 1200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데 한 20% 정도 우리가 가져온다. 이런 전략이에요. 통상적으로 물량이 이완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꺼번에 20%만 주진 않아요. 그렇죠. 뭐 점진적으로 왜 늘어나겠죠. 5% 줬다가 문제 없나 보고 또 10% 줬다가 문제 없나 보고 이렇게 물량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20%대까지 가져오면 뭐 최대 매출액이 한 240억까지 나올 수 있고 애플이 또 그렇게 마진을 박하게 주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익률까지도 챙겨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퀄 테스트까지 됐으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도 협의되는 걸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아마 벤더 업체의 그 등록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ICH 실적과 목표 주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추정한 실적은 올해 한 매출액은 600억, 영업이익은 한 90억 정도를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제시해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이던스는 얼마였냐면 매출액 900억에 OP 마진 25%였거든요. 네. 사실 뭐 이 정도 실적이면은 작년에 실적 잘 보시면 매출액이 228억에 영업 손실 76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4배 이상 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게는 뭐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신규 인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규 인수한 기업,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가는 제품들, 뭐 애플 쪽에 터지는 부분들, 뭐 다 더해지게 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선 제가 보다 약간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실적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600억에 영업이익 90억이면 작년 200억대 냈던 기업이니까 네. 영업 손실이 76억 났던 기업이 올해 흑자로 돌아서는 거니까 큰 폭의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 개선이 올해 나타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한번 그냥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OPM도 15% 수준이면 나쁘진 않은 수준이잖아요. 네. 네, 동사가 사실은 그렇게 OP 마진이 낮은 비즈니스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앞서 제가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싸게 팔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가 제품 위주로 좀 많이 팔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투자에게는 매수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고 목표 주가는 10,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동사 주가가 한 6,000원대 지금 7,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1,000억 정도이니까 PER 기준으로 볼 때는 12배 정도인데 제가 볼 때 동사는 상당 부분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좀 많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밸류를 시장에서도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 동사가 이제 타겟 PER을 제가 20배 정도 잡았으니까 그때 가정해 봤을 때는 1633원이라는 주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까지는 그래도 무리 없이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새로운 기업 소개해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이재모 대표님과 또 새로운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